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월 2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어제 하루는 신정이라 쉬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새해 첫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새해 각오, 새해 다짐을 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새해가 되면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우시면서 희망을 품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희망을 품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현재를 만족하는 사람보다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을 품은 사람이 더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맵고 짜고 달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찾게 된다고 하는데요. 습관적으로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극적인 음식보다 더 활동적이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작은 계획들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건강과 희망 두 마리의 토끼 다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추위는 조금 풀린 것 같은데 오늘 아침 하늘을 보니까 굉장히 흐립니다. 비나 눈 소식이 있는 건지 아니면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건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추위보다 미세먼지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영하 2.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7도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 기온에 웃돌겠습니다. 이렇게 추위가 풀리자마자 공기가 탁해졌습니다. 대기가 정체된 데다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내일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걸로 예상됩니다. 호흡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충남 북부 지역에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5도, 세종과 공주 6도, 대전 7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6도, 태안 7도, 보령 8도로 예상되고요. 낮 동안 충남 서해안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고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전국 대학 교수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꼽곤 하는데 2019년의 사자성어는 공명지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라는 뜻으로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전설의 새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쪽이 사라지면 결국 자기만 잘 살 것 같지만 둘 다 공멸하게 되는 국명공동체라는 뜻인데요. 정치나 경제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극단적인 대립을 가지고 풍자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올해 사자성어를 보면 1년 동안 나라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 자,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이 대립보다는 서로 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어떤 소통과 대화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이런 희망을 가져보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가족 여러분과 우리 집 가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어요. 잘 살아보세 우리 집 가훈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훈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이은주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은주 리포터는 평소에 인사를 씩씩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가훈이
인사 잘하기 이게 어. 아닐까? 예, 어떻습니까? 인사 잘하기도 맞지만요. 예. 저희 집은 보통 근면성실하자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어렸을 때는 피부에 별로 와닿지가 않았는데 한 해 한 해 갈수록 근면하고 성실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새해에는 좀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아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도 충분히 성실하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새해 아침 또 새해 희망을 품기 좋은 곳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마음 새각오로 시작하기 위해서 따스한 온천을 찾았는데요. 때 빼고 광내고 왠지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특히 예산과 아산에는 예로부터 유명한 온천이 많아서 골라가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지금 바로 따끈한 온천의 매력 속으로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물 좋기로 소문난 덕산을 찾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덧 새해가 밝았는데요. 이 때가 때인 만큼 때 빼고 광 내고 오늘 아주 새롭게 몸단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각오를 담아서 오늘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쪽으로 가보시죠. 수려한 자연 속에 자리한 이곳은 예산군 관광안내소에 있는 덕산 조격 온천장인데요. 야, 이곳은 그 어느 곳보다 따끈한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덕산 온천은 1917년도에 처음으로 현대화 시설을 갖춘 탕을 이용한 온천이 개장되었고 6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죠. 깨끗하게 발을 씻고 들어가 볼까요? 아이고. 와. 따끈하죠? 학 한 마리가 날아와 부러진 다리를 치유하고 갔다는 전설을 품은 덕산 온천.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다는데요. 뭐 주변의 마을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멀리서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예. 주변에 관광지가 이제 뭐 수덕사도 있고 충의사도 있고 이렇게 관광 오신 분들이 또 이쪽에 코스로 정해가지고 조격장을 이용하고 계세요. 아니 보니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네.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네. 뭐 실외도 있고 이렇게 실내에서 즐길 수도 있고 너무 잘 갖춰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건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예. 덕산 온천수는 약 알칼리성 중탄산 나트륨 성분이 들어있어 근육통과 관절염, 혈액순환에 좋다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조격 한번 딱 하고 딱 집에 가면 뭔가 몸이 달라요? 새벽이나 아침에 일어나면 안 턴 날보다 조금 간단하고 개우는 것 같아요. 개운하고. 예. 나에게 2019년 어떤 해였어요? 아니 모든 분야에서 철두철미 무대에서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아쉬움이 많은 거지. 좀 새해에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자기 몸이 건강하고 가족들 건강하고 그거가 제일 바라는 거죠. 우리 아버님 소망대로 새해에는 우리 아버님들 건강하고 더 활기차게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온천하면 물 좋기로 소문난 아산을 빼놓을 수 없죠. 이번에는 역사와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온천의 고장 아산으로 향합니다. 피로가 쌓인 몸에 힐링의 시간을 선물하는 곳. 가족 단위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도고 온천입니다. 지금 도고 온천수는 유황 온천수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 좋고 또 뭐 스트레스 해소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건강에도 좋고 또 재미도 있으니까 온 가족이 와서 즐기기가 참 좋겠어요.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시설들도 많아서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온천수의 효능을 인정받아 국민보양 온천으로 지정된 도고 온천. 한번 즐겨볼까요? 짠! 저도 이렇게 이곳에서 온천욕을 즐기기 위해서 수영복으로 갈아입어봤는데요. 이곳에서 도고 온천의 매력 속으로 퐁당 빠져볼까요? 빨리 가시죠. 바깥은 정말 추웠는데 안에 들어오니 따뜻한 온천수가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물이 흘러가는 방향에 몸을 맡기고 잠시 물놀이를 즐겨봅니다.
여기 왔더니 물도 따뜻하고 애들도 좋아하고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온천물로 네. 물을 담그면 피부도 또 뽀얗게 또 좋죠. 네, 그쵸. 또 오고 싶어요. 물놀이 중간중간 뜨끈한 스파에서 잠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상 체질에 맞춰 쑥탕부터 포도탕, 산수유탕, 오미자탕, 그리고 복숭아탕까지 5개의 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따끈하고 향긋한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묵었던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입니다. 여기는 또 다른 탕이 있네요. 복숭아탕. 제가 바로 호기심 윤주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다 둘러보고 가야죠.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탕마다 조금씩 효능이 달라서 골라 들어가는 재미가 있다고요. 무엇보다 재밌게 놀고 나서 여기 와서 뜨끈뜨끈하게 몸을 지지면 하루 피로가 사르르 녹는 그런 기분 너무 좋아요. 이번에는 신비로운 해안가의 파도를 즐길 수 있는 파도풀로 가볼까요? 오,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한겨울인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시원한 파도 속에 몸을 맡기고 있는데요. 저도 빨리 풍덩 빠지고 싶거든요. 파도 맞으러 가시죠. 추운 겨울 온천에서 만나는 파도라니 이제 스파도 이렇게 에너지 넘치게 합니다. 파도에 몸을 맡기고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데요. 적당한 강도의 파도가 몰려와 물놀이에 재미를 더해줍니다. 물도 따뜻하고 파도도 몰아치고 너무너무 재밌고요. 또 이 물이 건강에도 좋은 온천수라고 하니까 마음껏 즐기고 싶어요. 바다에 나온 듯한 기분으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유황 온천수다 보니 신나게 놀다 보면 매끈매끈한 피부는 덤입니다. 와, 두 분 정말 이 해변을 행복한 표정으로 즐기고 계신데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남자친구랑 여행 왔어요. 날씨 추운데 물에 들어오니까 물이 따뜻해가지고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서 어떤 시간 보내고 싶으세요? 그래서 아주 소중한 추억 쌓고 가고 싶습니다. 추억의 감동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 심신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하기에 이만큼 좋은 곳이 없을 것 같은데요. 추운 겨울의 피로를 녹이는 따뜻함이 있는 곳, 온천의 매력이죠. 새해를 맞아서 어떤 한 해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자년에는 저희 아이가 10살이 되거든요. 늘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야, 우리 새해에는 친구가 어떤 걸 하고 싶어? 꿈 같은 거 있어? 엄마랑 항상 좋은 일만 생겼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이고, 엄마 사랑해요. 한번 해줘요. 네, 엄마 사랑해요. 찬바람이 불어오면 더욱 빛을 발하는 노천탕. 찬 공기와 따뜻한 물을 오가며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고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한 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2020년을 그려봅니다. 오늘 하루 따뜻하고 깨끗한 온천수로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정돈한 기분이 드는데요. 이 힘찬 기운을 받아서 새해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웃음 가득하길 바랄게요.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덕산에서 즐긴 온천 조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노천 온천과 파도풀이 있어 온천역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었던 아산에서의 힐링 스파까지 때 빼고 광 내고 새해 맞이 몸 단장 완료. 네, 예산군 덕산면의 조격장과 아산의 노천 온천을 만나봤는데 두 곳 모두 워낙 유명한 곳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네. 이곳에서 새해에 온천욕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갔다 와봐서 아는데 이 덕산 온천수
정말 좋더라고요. 네, 정말 온몸이 다 따스하게 녹는 것 같은데요. 이 조격장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조격장은 매일 무료로 운영되는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몸에 있는 피로가 풀리면서 기분까지 좋아지니까요. 꼭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녀온 이윤주 리포터가 정말 부럽네요. 어쩐지 오늘따라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그러니까요. 얼굴이 막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반짝반짝 빛이 나요. 네. 예. 이렇게 물놀이도 하고 노천 온천도 즐기고 할 수 네. 있는 이 아산의 온천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이 아산 온천에는 유황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새해에 이 건강과 힐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데는 이거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온천욕을 자주 해줄수록 피부도 맑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새해 이 온천욕으로 피부 미인 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아산과 예산, 온천 두 곳 모두 임금님과 대통령들이 자주 찾던 그런 곳인데, 자, 가족 여러분도 새해 온천욕으로 건강과 힐링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아보세요. 네. 자, 계속해서 이윤주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엔 퀴즈 재밌고 유익한 문제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제가 오늘 날 따라와요에서 아주 마음껏 즐기고 온 이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중 지하수가 땅속의 높은 열에 의해 데워져 지표면으로 솟아나온 것을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온천, 2번 하천, 3번 우물. 네. 뭐 앞서 저희가 네. 예산과 덕산, 아산에 이곳을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러고 보면 대전 유성도 이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유성 땡땡 그렇죠. 네, 또 지하철역에도 유성 땡땡역도 있잖아요. 네. 아마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과연 세 가지 중 어느 게 정답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온천입니다. 온천은 지하수가 지열에 의해 평균 기온 이상으로 데워져 지표면으로 용출되는 샘을 뜻하는 말로 한국에서는 25도 이상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을 온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수의 수온보다 낮은 것은 냉천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요. 이 조개에 관한 문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우리나라 전 연안을 분포하는 바다조개로 암초에부터 무리를 지어 서식하며 뽀얀 국물의 담백한 맛으로 서민들의 속을 풀어주는 대표적인 술안주가 되기도 합니다. 담치라고도 하는 이 조개는 무엇일까요? 1번 가리비, 2번 키조개, 3번 홍합. 네. 이렇게 추운 겨울날 네. 길거리 지나가다가 포장마차에서 이거 국물 한 사발 이렇게 딱 먹으면 맛있죠. 기분이 좋아지면서 홍홍홍홍홍홍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이거 탕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홍홍홍홍홍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는 추운 겨울날 추운 겨울에 네. 이만한 국물이 또 없죠. 자, 세 가지 조개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홍합입니다. 홍합은 사세목 홍합과의 연체동물로 색이 홍색이어서 홍합이라고도 하며 조개 중에서도 짜지 않아 담치 또는 참담치라고도 불립니다. 홍합은 불포화 지방산, 타우린,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예로부터 바다의 보약으로 불렸습니다. 네, 홍합은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2월까지가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맛있는 홍합을 고르시려면 껍질이 단단하고 윤기가 흐르고 입을 잘 다물고 있는 걸 고르시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필수품, 바로 돈이죠.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지폐는 종이로 만들어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지폐가 종이라면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 있겠죠. 예. 잘 찢어지고 구겨지고. 그렇죠. 제가 그 바지에 모르고 이렇게 네. 지폐를 넣고 이렇게 빨래를 돌렸는데 끔찍한데요? 빨고 났는데 돈 그대로 있었어요. 다행히 있었어요. 네. 예. 겉보기에는 종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과연 이 지폐가 종이로 만들어질지 O일지 X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종이는 여러 번 접었다 펴면 찢어져 버리고 물에 젖게 되면 원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종이보다 더 질기고 강한 면섬유로 만들어집니다. 주로 방직 공장에서 나오는 찌꺼기 솜으로 만들어지면서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을 약 5,500회 견딘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예, 잘 풀고 계신 거죠? 예,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과 고남면을 이루는 섬으로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큰 섬이며 운하건설로 만들어진 이 섬은 무엇일까요? 1번 마라도, 2번 여의도, 3번 안면도. 네. 우리 충남에 정말 섬이 많잖아요. 네. 예, 각기 특성을 갖고 있는 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일단 이 섬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서 이 섬에 가면은 이 안면에 미소가 이렇게 절로 띄어지는 안면에 예, 미소가 절로 띄어지는 그런 섬이 그런 섬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안면에 근육도 좀 펴지면서. 일단 뭔가 얼굴이 찌푸린다 싶으면 이 섬을 가보면 안면이 펴져요. 예, 새해에는 미소가 됩니다. 가야겠네요. 자주 가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 섬은 무엇일지 어떤 섬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안면도입니다. 태안반도 중간에서 남쪽으로 뻗은 남면반도의 끝에 위치한 안면도는 조선시대에 세국을 운반하기 위해 남면과 안면도 사이에 바닷길을 파면서 섬이 되었습니다. 네, 지난 26일 안면도와 원산도를 잇는 국도 제77호선 다리 원산 안면대교가 개통을 했습니다. 충남에서는 가장 길이가 긴 해상 교량이라고 하는데 2021년 해저 터널까지 완공이 되면 대천항에서 영목항까지 10분이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시사상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깃발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일장기, 2번 우길기, 3번 하켄크로이츠. 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이 문양을 보신 분들은 저랑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뭐랄까 욱하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예. 욱하는 기분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맞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럼요. 네. 저도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그냥 욱하고. 욱하죠. 예. 어찌나 이렇게 그 사람들은 우기기를 잘하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이야, 자, 힌트 잘 들으셨다면 문제에 잘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우길기입니다. 우길기는 일본 국기인 일장기의 태양 문양 주위에 퍼져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것으로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군기로 사용되면서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로 통합니다. 최근 국제 스포츠 경기 응원에서 종종 사용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네.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앞서 날 따라와요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은주 리포터가 함께했는데 오늘 사진 사연으로 가족 여러분의 가훈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네. 아까 이은주 리포터 집 가훈이 금년 성실이라고 네. 했는데 그럼 부모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이은주 리포터가 나중에 가정을 꾸린다면 어떤 가훈을 한번 삼고 싶어요? 저희 집 가훈은 대박나자. 대박나자. 네, 터트려줘야죠 또. 모든 면에서 대박나자. 대박나자. 예. 자, 이은주 리포터도 올 한 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림 씨는 이 추운 겨울에 네. 어떤 음식이 먼저 떠오르나요? 사실 지금도 조금 춥거든요. 춥죠, 그래서 약간. 예. 네, 저 뜨끈한 국물 요리가 생각이 나는데 어제도 신정이라서 떡국을 먹었지만 오늘도 뭔가 국물 요리가 자꾸 생각이 나네요. 뜨끈뜨끈한 국물 네. 요리 좋죠. 예. 그런데 그 강원도 춘천에서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겨울 요리 경연 대회를 펼쳤다고 합니다. 네. 빛바랜 추억도 떠올리면서 굉장히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청춘 밥상 요리 대회인데요. 바로 어르신들의 겨울 요리는 어떤 요리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흘러간 세월만큼이나 켜켜이 쌓여 곱씹을수록 가슴 따뜻해지는 추억의 먹거리들이 있습니다. 겨울의 추억을 소환하게 할 음식들. 직접 만들어보고 함께 나눠 먹으며 따뜻함을 안겨준 곳으로 가봅니다. 잊고 지냈던 맛을 다시 한번 소환하게 할 곳은 춘천 종합사회복지관. 평소와 다르게 북적북적한데요. 요리사 모자까지 뭔가 특별한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르신, 모자가 잘 어울리십니다. 오늘은 내가 요리사. 각종 신선한 요리 재료들이 어떻게 변신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다들 준비가 한창인데 어떤 취지에 이렇게 요리 경연 대회가 열리게 됐나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톡톡 건드려주는 이런 역할을 저희가 해서 젊었을 때의 음식을 그러면 한번 실시해보자 해서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됐는데 톡톡 건드려주는 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청춘 밥상 요리 경연대회. 이번 요리대회의 주제는 바로 겨울인데요. 겨울하면 생각나거나 추억이 있는 음식들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야, 오늘 재료가 강원도에서 정말 그럼요. 쉽게 접할 수 있는. 네. 오, 명태? 코다리찜 많이 먹던 거. 네. 코다리찜. 근데 아마 세 분 다 각기 이제 뭐 자란 환경도 다를 테고 그때 먹었던 맛도 다를 거 아니에요? 아니 환경은 다른데 우리가 여기서 봉사할 때는 한 마음. 뭔가 그러니까 네. 믿고 가자. 믿고 가자. 야, 오늘 그러면 어떤 요리 도전하시나요? 좀 달래랑 이런 게 보이고 있는데. 우리 달래는 네. 요거 장 보글보글 장 짓고 네. 그리고 간 시래기밥. 메인은 시래기. 응. 옛날 생각 다시 하시면서 이렇게 만드시니까 어떠세요? 아유 재밌지. 아주 옛날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이거 하는 것도. 그래요? 그럼 옛날 먹은 생각도 나고 네. 아주 뿌듯해요. 나는. 마음이. 그럼. 자, 여기 가족팀 이름만 봐도 한 가족. 네. 닮으셨어요, 다들. 네. 자, 어떤 각오를 하겠다. 우리 어머님과 따님한테 각오를. 각오를 우리 식구끼리 네. 열심히 해서 한번 우승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화이팅! 오늘 참여하시는 팀은 총 16팀인데요. 요리대회를 앞두고 살짝 긴장한 참가자들. 지금부터 청춘 밥상 요리 경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렁찬 징소리와 함께 요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기본 재료들 손질부터 하는 참가자들. 평소에 자주 해먹던 평범한 음식들인데요. 하지만 대회라고 하니 떨리지 않을 수 없겠죠. 와, 맛있는 냄새가요. 벌써부터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러죠. 네. 왜냐하면 이 겨울철에 또 음식 요리는 꽃게탕 아니겠어요? 뜨끈하게. 그렇죠. 우리 아버님이 오늘 그럼 역할은 여기에서 뭐 담당이에요? 뭐 담당이냐? 네. 이 각종 재료 대주면서 손질해주면서 네. 또 이 끓일 수 있게끔 재료도 준비를 해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버님 뚜껑 잡고 있는데 이게 오늘 담당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넘어버리니까. 아버님 최고, 아버님 최고. 오늘 우리 아버님은 여기에 미소와 따뜻함 한 꼬집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죠. 두세 명이 한 팀을 이루어 참가한 청춘밥상 요리 경연대회. 호흡과 화합이 잘 이루어져야 더 깊은 맛을 낼 텐데요. 두 분은 어떤 인연으로 한 팀을 이뤘을까요?
저는 활동도우미고요. 네. 저희 이용자분이세요. 네네. 근데 지금 항암 유방암 수술을 해가지고 이 항암 치료를 네네. 8번 하고 방사선을 31번이 지금 끝나고 네네. 지금 이제 안식 저기 기간이에요. 치료 기간이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서 저는 특별히 토시 암 것이 유방암에 좋은 성분이 있고 또 표고버섯은 또 암을 재발시키지 않는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특별히 저희는 그걸 또 주제로 이번 특별히 그 주제로 했어요.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다양한 사연과 다양한 맛이 있는 요리 대회 현장. 비 오는 날에도 좋지만 눈 오는 날에도 어울리는 전입니다. 신선한 재료들로 지글지글 익어가는데요. 이거 안 키워요. 이거 찢지 말아요. 아니 잠깐만요. 저 이게 살짝 좀 실패작 같은데? 네 맞아요. 실패작 맞아요? 네 이거 망가진 거예요. 네. 오늘 어때요? 성적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감 좋습니다. 예감이 좋아요? 예. 아 그래 예감이 좋은데 첫 판이 지금. 연습용. 예, 연습용. 예, 요거는 그냥 요거 그냥 먹으려고. 그 심세윤님 팀워크 지금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요거는 먹으려고. 너무 좋네. 간장을 찍었어. 모양은 실패했지만 맛은 말쑥도 춤추게 합니다. 보기만 해도 온몸이 따뜻해지는 요리들. 겨울을 이기고 추위를 이기는 것은 물론 맛까지 좋을 것 같은데요. 요리 대회인 만큼 모양에도 정성을 가득 담아냅니다. 참가자들 못지않게 바쁜 심사위원들. 요리 과정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자, 이런 뭐 분위기도 있을 테고 맛도 있을 테고 팀워크도 있을 테고 어디에 중점을 우리 심사위원님은 가장 많이 두셨어요? 저는 일단은 팀워크, 그래서 서로 화합하고 또 이렇게 팀으로 나왔으니까 화해하고 화목한 그런 분위기에서 요리를 하면은 엄청 더 맛이 좀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팀워크를 저는 최우선으로 주고. 알겠습니다. 총점. 어우 점수가 야 정말 비등비등한데요. 1시간 내에 완성해야 하는 요리들.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하나둘 완성됐습니다. 주제는 겨울 한 가지였는데 이렇게나 많은 다양한 음식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팀 이름을 닮은 요리들. 보기만 해도 군침 돌게 하는데요. 이제는 심사위원들이 바빠질 차례. 16팀이 정성으로 만들어낸 요리들을 하나하나 맛을 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아주 정갈스럽게 맛나게 잘했네요. 좀 고민이 많이 되시죠? 네, 지금 평가 하는 것도 아주 머리를 많이 써야 되겠어요. 어디 분간이 잘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열심히 맛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 밥상을 받으실 팀은 손만두 요리를 만드신 리듬팀입니다. 리듬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맛있는 밥상을 차려준 오늘의 주인공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제 오늘 요리 경연 대회 이름인 청춘 밥상의 시상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김성희, 최옥주 팀 소고기 토끼밥을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건강 밥상의 주인공들. 축하드립니다. 기념사진 찰칵. 지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지금 너무 좋으신가 봐요. 네네. 오늘 소감. 좋아요. 진짜 너무 좋으신 거 봐요.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서로 챙기고 병 이겨내야 돼. 지금까지 요리 경연 대회에 참여해주신 16개 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 말씀. 시간이 여러분들께 또 좋은 추억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 한번 서로 소감해주세요. 요리 경연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 정성 한 큰술, 사랑 두 큰술이 더해져 힘나고 만나는 요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겨울이지만 온기를 가득 담아 만든 요리들로 올겨울도 따뜻합니다. 네, 어르신들이 각자의 추억과 사연을 담아 만든 요리들을 만나봤는데 네. 만두, 부침개, 김밥 우리가 늘 먹는 음식이지만 어르신들이 만든 음식이기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고 맛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희미해져버린 추억을 되살리고 또 아팠던 몸과 마음에 힘을 불어넣는 음식이라 더욱더 특별하게 느껴진 것 같은데요. 이 겨울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요즘 아이들 겨울방학 기간인데 네. 아이들 데리고 겨울놀이나 여행 계획 세우는 부모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고민 아닌 고민이 되거든요. 네. 저도 그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 데리고 어떤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곳을 데리고 가고 싶을 때 이왕이면 네. 뭔가 배울 수 있는 공부가 되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물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 이전에 김해 지역에 있는 왕국 바로 가야인데요. 이곳에 가면 고대 역사부터 레저 스포츠까지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나는 겨울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자, 아이들에겐 방학이지만 엄마 아빠에게는 그야말로 개학이나 다름없는데요. 자, 긴 겨울방학 이제 시작입니다. 이럴 때 역사도 배우고 뭔가 스릴도 느낄 수 있는 곳. 가야 왕국의 수도 김해로 가야 해 가시죠. 경남의 화재 현장이면 어디든 간다. 노는 것이 공부다 하는 신념으로 가야 역사와 문화를 놀면서 배울 수 있는 놀이공원을 찾았습니다. 위풍당당 근사한 태극전은 가야왕의 즉위식이나 국가의식을 치렀던 장소인데요. 전시관으로 재현했습니다. 손정을 보고 있을까요? 쌍용이네요. 예. 용이 아니라 예. 그렇네요. 몸통은 그렇네요. 쌍어라고 합니다. 쌍어, 예. 지금 이 물고기가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네. 용이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그렇군요. 우리말에 그 사람 용됐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과정을 또 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네요. 오변성용. 네, 그렇죠. 네, 공부 열심히 하면 네. 성공을 할 수가 있답니다. 네. 어디로 와도 애들 보고 공부하래. 어디로 와도 성공하려면 공부하래. 예. 여기가 원래 처음 여기 오픈했을 때는 여기가 번쩍번쩍한 황금이었어요. 순도 99.9%를 자랑하는 황금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소문을 너무 많이 거북이에게 빌다 보니까 이게 칠이 다 벗겨졌는데 이 사이에 아직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쌍어와 황금 거북으로 가야 정신 배웠다면 가야 무술도 체험해봐야죠. 내기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은철 씨 말을 해라 말을. 지금부터 무성 영화. 자, 일단 저희가 진행 더럽게 하나. 자, 저희가 그만 또 들었는데 잠시 몇 점씩 있다고. 와, 진짜 쭈꾸러지야. 뽑아보려고. 네.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교육시키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백발백중의 대가시죠. 그냥 뭐 대충 던져도 중간으로 간다는 그분이신데. 오! 관중이요! 야. 구관이 명관, 교관님은 역시 명사수였습니다. 네, 저도 몇 발 쏴봤는데요. 맞았나? 보셨죠? 제 실력입니다. 와우! 몸풀기 마친 후 찾은 곳은 따끈따끈 최신상 레포츠. 말게 해달라는 아니, 소원. 진균이만 타게. 그건 아니죠. 진균이 있어. 진균이라고 익스트림의 대가가 있습니다. 네. 그 친구만 타게 해달라 그랬죠. 타실 거예요? 네. 저를 믿으십시오. 타실 거예요? 네네. 누나 왜 그래? 왜요? 같이 들어주시죠. 일단 올라가기까지만 해볼게요. 올라가기까지만. 일명 하늘을 나는 자전거인데요. 담력 키우는 데는 최고라고 합니다. 고공 라이딩인 만큼 안전수칙 점검도 빼놓지 말아야죠. 고혈압하고 심각한 고소공포증 있겠습니다. 이거 출산 전후 좀 걸리는데 이게 몇 년까지인지. 예? 그리고 참 진짜 내가 진짜 바보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몸무게가 조금 좀 미안하지만 넘어요. 저희가 케이블이 17톤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17톤 안 되시죠? 여기 이름 뭐죠 이게? 익사이팅 사이클입니다. 익사이팅 사이클이 어떤 뭐 장점이랄까요? 저게 있는지. 저는 국내 최초 시설로서 하늘을 나는 자전거를 해가지고 지상 22m 높이에서 사이클을 타는 거고요. 길이는 500m
500m를 왕복으로 갔다 왔다 하는 겁니다. 왜? 갈 때 편도가 250이고 올 때 250이니까 왕복 500입니다. 나 편도만 그러는데? 왕복입니다. 무조건 왕복이에요. 편도는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해요. 입술이 바싹 마르면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피디님, 내 진짜 온다. 이거 장난 아니고. 오씨. 오씨 막 욕하고. 와 진짜 못하겠는데. 눈물을 한번 보여가 진실성을 보여주든지가 눈물 한 방울로 있어야 여기서 끊는 거 아니야? 개맞다 심한테 때려치소 그냥. 밟아라 고소할 테니까. 결국 카메라팀 에이스로 선수 교체. 불쌍한 우리 진규의 참가 선수들 준비도 마쳤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갑시다. 안녕. 교관의 신호와 함께 외주를 타고 달리는 라이딩이 시작됐습니다. 22m 상공에서 즐기는 짜릿한 레이싱. 타는 사람은 기본, 보는 사람도 스릴을 만끽합니다. 자, 이쯤에서 관중을 위한 서비스. 손 흔드는 여유까지 젊음이 부럽습니다. 해설사님 어땠습니까? 누님 어떠셨어요? 어땠어? 와서 빨리 어디서 이야 승재 씨에게 한마디. 다리 힘만 있으면 다녀오시면 됩니다. 안전 전혀 걱정 없고요. 흔들려도 손 놔도 괜찮습니다. 아직도 공포 속을 헤매는 한 남자. 해설사님과의 인터뷰 살아낸 얘기가 아니고. 아따마 지정신 되겠습니까? 아이고 야야야 또 땀난다요. 아이고야. 고생하셨어요. 네. 뭐라 생애 최대의 쫄깃함이었습니다.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진짜. 유구무원입니다. 아까 그 태극전에서 까불어 죄송해요. 아니 여기 뭐 시팀이 뭐 오자마자 바로 뭐.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만은 저도 당황스럽네요. 저도 좀 당황스러워요. 저도 끌려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그냥 말씀하신 대로 온 거잖아요. 네. 뭐 하는 곳이에요? 저희는 익스트림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1층, 2층, 3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코스는 72가지로 해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해서 나눠져 있는 익스트림 시설입니다. 뭔 시설이라고요? 고소공병증 있는 사람도 괜찮습니까? 고소 있어가지고 못하고 왔는데. 가능합니다, 그는. 다 가능하대. 다 가능하대. 안 가능한 사람한테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상 15m에서 줄을 잡고 걷는 익사이팅 타워. 큰맘 먹고 도전해봤는데요. 놀라 시끄러 시끄러. 이게 줄 가는 소리가 되게 짧나거든. 선택한 코스는 난이도 하. 그래서 웃기죠, 여러분. 못 가겠다. 교관님 손을 잡고 걸음마 배우듯 한 걸음씩 겨우 뗄 수 있었는데요. 보기엔 군대 유교 훈련 같지만 장담컨대 훨씬 무섭습니다. 됐습니다. 이 코스는 아주 쉬워요. 제가 설명 더 하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요? 맥 빠지는 한마디에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필시 지옥 체험. 기사회생 10년 감수 죽다 살아난 날이었습니다. 박수 나온다, 박수. 소감 한 말씀.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진짜 인터뷰는 해야 되는데 엄청 부끄러워요. 그 부끄러움이 확 몰려오네 사실상. 예. 엄마씨 나보다 그런 말을 이제 알겠습니다. 힘이 바짝 들어가면 안 되는 게죠. 네. 안 되는 거죠. 편안하게 예. 본인의 중심을 잡고 너무 무리해서 힘 안 주셔도 안전한 장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너무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너무 도와주셔서 좀 진짜 불쌍해 보였죠.
이런 적 솔직히 처음이어가지고. 예, 진짜 저도 2000년 전 가야로 시간 여행도 하고 스릴 만점 하늘을 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오늘 많이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가야로 그리고 김해로 많이 오세요. 네, 이 가야의 역사도 배우고 하늘을 나는 자전거도 타볼 수가 있는데 네. 500m 상공에 떠서 자전거를 탄다. 정말 아찔할 것 같은데 리포터의 마음이 충분히 네.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요. 하늘에서 자전거도 타고 장애물도 넘고 정말 다양한 익스트림 레저 스포츠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강심장이 아니면 도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익스트림 레저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하늘을 나는 자전거 도전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특히 아이들은 오히려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지금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옆에서 함께 보고 있다면 옆에서 엄마 아빠한테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일단 가야의 역사도 배우지라고요. 네. 예. 자, 이 김해 쪽으로 여행 계획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한번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 심한 추위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영하 1.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7도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 기온에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위가 풀리자마자 공기가 탁해졌습니다. 대기가 정체된 데다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내일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걸로 예상됩니다. 호흡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오전까지 충남 북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서안 5도, 아산 6도, 대전 7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6도, 홍성 7도, 보령 8도로 온화하겠고요. 낮 동안 충남 서해안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고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잘 살아보세 우리 집 가훈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9928번님,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저희 집 생활 속 가훈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내는지 아니까요. 아침이 좋다 가족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예, 그렇죠. 말 한마디 정말 중요하죠. 네. 예. 3336번님, 효우, 정직, 성실, 근면. 아버님이 서필로 써주셨어요. 가족 모두 나누어주면서 가훈을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야, 와. 아버님이 직접 네.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와. 솜씨가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예. 6693번님, 우리 집 가훈 시불 제례입니다. 2년 전 청남대에 가서 아들이 마음에 든다고 고른 가훈입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겠죠. 2020년도 파이팅 네. 외쳐주셨습니다. 시불 제례. 예. 7353번님, 저희 집 가훈은 화목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자입니다. 다영이네 가족 파이팅! 네, 다영이네 가족 행복 만땅. 예, 좋습니다. 네. 4670번님, 할아버지의 유언이시기도 한 저희 집 가훈은 신독입니다. 홀로 있을 때 행실을 더욱 삼가라는 뜻인데 내가 스스로 당당하다면 남들 앞에서도 당연히 떳떳할 수 있겠죠. 새해를 맞아 그 가르침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봅니다.
신독. 네. 홀로 있을 때 행실을 더욱 삼가라. 어우, 좋은데요, 네. 이 가운. 예. 1556번님, 저희 집 가훈은 정직하고 성실하며 화목하게 지내자입니다. 2020년 우리 가족 가훈처럼 화목하게 잘 살고 싶네요. 네, 성실하고 정직하면은 절로 화목해지겠죠. 그러니까요. 예. 네, 화목이 최고죠. 그렇습니다. 5646번님, 저희 집 가훈은 바르고 정직한 생활을 하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최고로 우선이어야 할 것은 정직, 바르게 사는 거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또 보내셨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죠. 예, 바르고 정직하게 생활을 하자. 예. 5413번님, 저희 집은 3대가 오순도순 한 집에서 살아요. 아버님 지인분께서 보내주신 가훈이랍니다. 네. 아, 자, 이렇게 한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 참 보기 좋은데 네. 이 가운데로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 정말 행복하고 화목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가족 여러분도 그 가운 올 한 해 꼭 실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 시민 12명이 참여한 대전 어반 스케치가 7일까지 대전시청 1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시민 천문대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희망 콘서트가 12일 오후 5시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마련됩니다. 대전 시립미술관 대전 창작센터 아티스트 프로젝트 2019 이동의 예술학이 2월 2일까지 대흥동 대전 창작센터에서 계속됩니다. 우리나라 과학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과학 한국 끝없는 도전 특별전이 3월 1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 특별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충청 유교 유물 기탁전이 3월 1일까지 공주 충남 역사박물관에서 마련되고 겨울방학을 맞아 무료 야외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곳이 2월 16일까지 천안종합운동장 도설광장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대전의 어르신들이 펴낸 특별한 책을 소개합니다. 7, 80여 년을 묵묵히 살아온 어르신들이 지난 세월을 솔직하게 풀어놓은 책인데요. 지역 작가와 어르신들이 함께 아주 특별한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순박하면서도 연륜이 묻어나는 삶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 통계 결과를 보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임상 환자의 증가율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만큼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 정신질환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되겠죠. 그럼요. 예. 그래서 내일 건강톡톡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몸과 마음 모두 새해를 건강하게 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기분 좋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